2026년 4월 현재 코스피가 이틀 만에 무려 19% 폭락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그 유조선들이 문짝 그대로 불타고 있고요. 네, 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오늘 이 자료 심층 분석을 요청하신 청취자님도 아마 지금 주식 계좌 앱을 열어보는 것조차 되게 두려우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 99%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던지고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인 반응이니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거시적인 전쟁 위기는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방대한 텍스트와 영상 자료들을 샅샅이 해체해서 찾아낼 건 도망치는 법이 아닙니다. 네. 남들이 그 불타는 바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스마트 머니, 즉 큰손들의 구조적 흐름을 추적해 보는 게 오늘 심층탐구의 미션입니다. 사실 위기라는 단어의 본질을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이런 지정학적 쇼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의 이동이요? 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사람한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자산 증식의 문이 열리는 셈이죠. 와, 평생에 한 번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첫 번째 뼈대가 바로 소스 자료에 명확하게 등장하는 전쟁 주식시장의 3단계 법칙입니다. 네, 그 3단계 모델이 아주 흥미롭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시장 반응이 꽤 일관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1단계는 발발 초기의 극심한 공포랑 특정 테마 급등, 2단계는 불확실성의 장기화, 그리고 3단계가 종전 및 협상 국면인데 투자의 성패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객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심리전이에요. 제공해 주신 영상 소스들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타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그 부분. 영상에서 분석가가 든 비유가 너무 찰떡이라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네. 어떤 비유였죠? 마치 아빠가 몽둥이 들고 아이 혼낼 때 하나, 둘 반 이렇게 시간 끄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방상 칠 것처럼 으름장은 놓지만 사실은 때리고 싶지 않아서 퇴로를 찾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치환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원 전쟁 권한 결의안이 7표 차이로 부결된 것도 그런 내부 압박의 증거고요. 아, 7표 차이 부결이요. 반면 이란 쪽은 또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이른바 이역수가 안 물러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무게를 두는 탁구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TACO, 즉 트럼프는 항상 꼬리를 내린다 이런 뜻이죠. 아, 확전을 피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소스 자료의 핵심은 자본이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를 변수로 두고 국지적 긴장 상태 유지에 베팅하고 있다는 팩트 전달이니까요. 맞아요. 정치적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자본이 베팅하는 확률을 수적하는 것. 그게 스마트머니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근데 저기 제가 약간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패닉이 덮쳤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상한가를 치고 있는 방산주나 정유주에 하루라도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청취자님이 그런 유혹을 느끼신다면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1차 파도의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 파도의 함정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하나 있죠. 흥구석유라는 회사를 볼까요? 아, 네네 봤어요. 이 회사가 직원이 27명에 불과한 주유소 운영기업입니다. 그런데 중동 미사일 뉴스 하나에 주가가 폭등해서 PER이 무려 1,900배를 찍고 상한가에 도달했어요. 1,900배요? 와, 그건 기업이 지금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900년을 모아야 현재 시총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완전 미친 숫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기업 펀더멘탈이랑은 완벽하게 무관하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주가가 20% 폭락하며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아, 일주일 만에요? 왜 이런 기형적인 숫자가 나오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요. 사람들이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나 석유 같은 키워드를 읽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리고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개인들의 극단적인 FMO 심리가 얽힌 신기루인 거죠. 아,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쫓아서 1차 파도에 타는 건 불타는 유조선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개미들이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빠져나온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소스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이 2차 파도가 되게 의외의 곳으로 향하고 있던데요. 네, 그 흐름을 추적하려면 먼저 에너지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텍스트 자료를 보면 IEA가 역대급으로 전략 비추기를 풀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가는 왜 안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혈관 비유로 설명이 됩니다. 아, 그 비유. 환자가 피를 흘려서 밖에서 수혈을 엄청나게 하는데 정작 목에 있는 대동맥이 꽉 막혀버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를 하나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공포요? 당장 내일 자동차 기름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요? 네, 뉴스를 보면 당장이라도 한국 경제가 셧다운 될 것처럼 떠들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유 정제 능력이 하루 380만 배럴이거든요. 와, 우리가 생각보다 기름을 엄청 끓이는 나라였군요. 게다가 그중 절반 가까이를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원유 수입이 반토막이 나서 정제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고 해도 수출 물량만 차단하면 국내 자동차가 멈추는 일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내 차가 멈출 일은 없겠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같은 거시경제의 타격, 그 나비 효과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비 효과를 이해하는 게 바로 2차 파도 수혜주를 찾는 열쇠입니다. 원유를 들여오면 고압에서 끓이잖아요. 쉽게 말해 막걸리를 끓여서 증류해 소주를 뽑는 원리랑 같은데 네네. 이 과정을 거치면 나프타라는 기초 유분이 나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 같은 화학 제품의 뼈대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원유 수급 불안정이 나프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그게 전방위적인 소비재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다음 연결고리예요. 물가 오르는 건 뼈 아픈데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거기 기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호르무즈가 막히고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폭격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단숨에 50% 폭등했잖아요. 근데 그 불똥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국의 농번기로 튀더라고요. 아, 천연가스와 비료의 관계를 파악하셨군요. 네, 처음에 가스랑 비료가 무슨 상관인가 했는데 가스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집중하는 구조적 연결성이에요. 남들이 정유나 해운만 볼 때 큰손들은 밸류체인을 역추적하죠. 천연가스가 폭등하면 즉각적으로 비료 원가가 상승합니다. 게다가 3월에서 8월은 본격적인 농번기, 성수기잖아요. 아, 농부들 입장에서는 비료값이 올라도 농사를 망칠 순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이나 조비 같은 비료기업,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사료기업들은 이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와, 재난이 특정 기업한테는 오히려 마진 확장의 기회가 되는군요. 이게 바로 2차 파도의 폭발력이네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분석들의 가치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료 보면서 품었던 의문 하나 던져볼게요.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 공장 돌리는 기업들은 마진이 박살나잖아요. 증시는 우하향해야 맞는데 왜 팔란티아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사이버 보안 주식들은 오히려 탄탄하게 오르는 겁니까? 아, 그건 현대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재무 구조를 보면 물리적인 공장이 없어요. 기름을 태우지도 않죠. 아, 유가가 $150를 넘어도 원가 타격이 없군요. 네, 게다가 지금 전쟁은 물리적 미사일 전에 적국의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무조건 선행되거든요. 단순히 홈페이지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공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위협이 고조될수록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사이버 보안 예산을 무제한으로 늘리게 됩니다. 유가 올랐다고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쏟아붓죠. 아하, 생존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완벽한 전시 필수제이자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폭등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전쟁의 1단계, 공포랑 2단계 나비 효과를 거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거대한 불을 안겨줄 3단계로 넘어가 보죠. 네, 전후 복구 국면이죠. 아무리 끔찍한 전쟁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잖아요. 종전 시그널이 뜰 때 시장 판도는 어떻게 뒤집히나요?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가 3개 있습니다. 널뛰던 환율이 안정화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는 신호죠. 그 시그널들이 켜지면요? 시장의 본줄이 공포에서 재건으로 급전환됩니다.
글로벌 자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재건 슈퍼사이클의 서막이 오르는 업니다. 파괴된 거 다시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테니까요. 자료에 등장한 이라크 전쟁 사례가 엄청 인상 깊었어요. 미국 KBR의 수주 물량이 반년 만에 36배 폭증했다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은 수학 공식으로 설명돼요. 기업의 이익 성장에다가 불확실성이 거치며 생기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곱해질 때 발생하거든요. 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군요. 네, 이익이 3배 늘고 멀티플이 2배 늘면 주가는 6배가 뛰죠. 전후 재건 시기가 이 두 변수가 동시에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번 위기 끝나고 다가올 재건 사이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료가 주목하는 한미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캐터필러, 세계 최대 중장비 회사이면서 동시에 폭발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전력망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죠. 아, 물리적 재건이랑 디지털 인프라를 양손에 쥐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라는 기업은 34조 원 수주 잔고에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한국 쪽을 보면 중동 네트워크가 탄탄한 현대건설, 그리고 전후 물동량 소화를 위해 완전 자동화 항만을 준비 중인 HMM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죠. 건설이나 기계, 해운이 주도한다는 건 100%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자료 읽다가 정말 의문이었던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이 뜬금없어 보이셨나요? 네, 이 기업들 한때 시장 주도하다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해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파괴된 도시 복구하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튀어나오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거시판을 읽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위기로 호르무즈 바닷길 하나 막혔다고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네네. 만약 청취자님이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떤 장기 계획을 짜시겠습니까? 무조건 중동 석유학 이존도를 끊어내려고 하겠죠. 내 나라 목줄을 화약고에 맡길 순 없으니까요.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전환은 주로 친환경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겪으며 이게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로 격상됩니다. 아, 국가 안보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 끌려다니려고 각국 정부가 강제적인 보조금과 규제로 전기차 전환과 원전 건설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유럽이 보여준 모습이랑 똑같네요. 가스밸브 잠기니까 패닉 와서 태양광 깔고 원전 수명 연장하고 그랬잖아요. 정확합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이 글로벌 스케일로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고유가 때문에 배터리 실적 박살나는 것만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 유가 고통이 죽어가던 2차 전지와 차세대 원전 수요를 폭발적으로 부활시키는 트리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유가 위기가 배터리 산업의 국가 안보화로 이어지는군요. 파편화된 정보들이 거대한 톱니바퀴로 맞물리는 기분입니다. 네, 큰 손들이 폭락한 2차 전지를 주워 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럼 시선을 우리 앞마당 한국 시장으로 돌려볼게요. 코스피 이틀 만에 19% 폭락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곳은 오히려 코스피 목표치를 3,700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되게 상반된 전망이죠. 한국 증시가 대체 무슨 무기가 있길래 이런 난기류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기형적일 정도로 완벽한 산업 포트폴리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에 치중하다 제조업이 붕괴된 영국이나 친환경만 바다가 국방력 강화 사이에서 고전하는 독일을 보세요. 대안이 없죠. 네. 반면 한국은 경제의 쌀인 반도체를 찍어내고 천국 유투 같은 가성비 최고의 방산무기를 수출합니다. 거기에 중동건설 인프라, 차세대 원전, 2차 전지 밸류체인까지 다 자체적으로 쥐고 있거든요. 듣고 보니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라인업을 풀로 갖춘 드문 나라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한국 시장 내 수급대 이돈을 빼놓을 수 없어요.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수십 년간 묶여있던 뭉칫돈들이 갈 곳을 잃었거든요. 네, 그 돈들이 어디로 가나요? 증시로 온다는 뜻인가요? 네, 유동성은 저평가된 곳을 찾게 마련인데 마침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아, 저 PBR 밸류업. 근데 솔직히 한국 주식 싼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게 진짜 작동할까요? 이번엔 압력의 질이 좀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주의 남는 회사들, 즉 뚜렷한 오너일과 없이
국가 영향력이 강한 금융지주 같은 기업들이에요. 아, 대주주 눈치 볼 필요 없는 곳들이요? 맞습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하려고 당근과 채찍을 꺼낸 상황이라 이 경영진들은 주가 부양 압박을 엄청 받거든요. 결국 주주 환원율 올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당을 5%, 8%씩 쏘기 시작하면 갈 곳 잃은 부동산 자금들이 밀려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거버넌스 할인을 해소하는 거대한 구조적 물결인 거죠. 와, 소스 자료 마지막에 졸리 대표 인터뷰 텍스트가 왜 들어갔는지 이제 완벽히 이해됩니다. 경영진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맹목적으로 S&P 500에만 몰빵할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안에서도 배당률 5% 넘는 주주 환원 확실한 기업이나 AI 수요로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 같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거네요. 공포의 헐값으로 던지지 말고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 그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느덧 청취자님과 함께한 이 깊은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자료를 해체하며 찾은 진리는 이겁니다. 타이밍 맞추려 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라. 네, 뉴스 보고 1차 파도 테머지에 뛰어들지 마시고 2차 파도인 비료, 사료의 마진 확정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3차 파도인 전후 재건과 원전,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을 대비해 현금 탄약을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님들 스스로 꼭 고민해 보실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을 얘기했잖아요. 전후 복구 과정도 결국 AI 주도의 비용 절감이 핵심이 될 텐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노동소득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아, 내 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이 온다는 뜻이네요. 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때 기필코 쥐어야 할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AI가 내 대신 일해서 만든 부를 나눠 가질 훌륭한 기업의 주주로서의 권리일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기술적 실직 시대에 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뼈를 때리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불타는 유조선과 19% 폭락장도 결국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맥박의 일부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구조적 흐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세상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